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자신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가세연에 따르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대전으로 찾아와서 장모 씨에게 7억 원을 줄 테니 제발 이준석이 성상납한 게 아니었다는 진술서, 일종의 각서를 써달라고 했다고 말했다는데요. 이 외에도 이준석 대표가 장모 씨와 통화해서 살려달라고 했고 장 씨는 통화 녹음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폭로의 파장과 기성 언론의 반응까지 함께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어제 꽤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대선을 전후로 한동안 잠잠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성접대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재점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이른바 이준석 성접대 의혹이 뭔지 다 알고 계실 테지만 혹시 모르고 계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 그간의 사건 경위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가세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표적인 창조경제 기업인 정보통신기술업체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수사 기록에 이준석 대표의 A호텔 룸살롱 성접대가 명시돼 있다, 이렇게 지난해 12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방송했습니다. 가세연은 피의자 김성진 대표의 진술이 아니라 당시 대전지방검찰청 김영록 부부장 검사가 쓴 수사 증거 기록 중 의전을 담당했던 김모 씨의 진술이라며 사퇴 시간을 줬는데도 버티면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후 같은 달 30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준석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첫 방송 직후 반응을 보였는데 이 대표는 가세연을 향해 저는 단 한 번도 수사를 받은 적도 없고 이와 관련한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며 자료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29일 가세연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또한 이 대표는 같은 달 28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성상납은 사실이 아닌 것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솔직히 가세연을 보고 나서 굉장히 당황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 내용에 제 이름이 언급됐다고 하는데 수사기관 어떤 곳으로부터도 그런 연락을 받은 게 없다. 어제 내용을 전해 듣고 나서야 내용을 알아보고 있다. 허위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순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료를 다 모으고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이준석 대표와 가세연 측의 공방이 오갔고 이 시점이 대선 전국이었기 때문에 이 이슈는 점점 사그라들었는데 어제 가세연이 새로운 사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자, 아마 어제 이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가세연은 어제 저녁 방송을 통해 가세연이 이준석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성상납 건으로 고발한 지난해 12월 30일과 가세연이 고발인 조사를 받은 지난 1월 25일 사이에 이준석 대표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상납 의전 담당자가 관련 증거를 당시 윤석열 선대본부의 고위당직자에게 전달했다고도 밝혔는데요. 강 소장의 말에 따르면 가세연이 12월 30일 고발장을 냈다. 고발장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1월 14일 이준석 쪽에서 이 사실을 뒤집을 수 있는 반대 증거를 붙여서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의견서를 냈다고 한다며 성상납 의전 담당자인 김모 씨와 장모 씨 중 장모 씨에게 이준석이 7억 원을 주기로 한 각서와 성상납 부인 사실관계 확인서를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전 담당 장모 씨와 김모 씨는 누구냐? 강 소장의 말에 따르면 대전 리베라호텔 룸사롱 주피터에서 이준석 대표를 직접 안내하고 성상납이 이루어진 호텔 객실까지 안내한 사람이 장모 씨와 김모 씨입니다. 자, 이 중 장모 씨가 가세연 방송을 보고 이준석한테 전화를 했고 이준석이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고도 한다. 이렇게 가세연 측은 정했습니다. 가세연의 주장에 따르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대전으로 찾아와서 장모 씨에게 7억 원을 줄 테니 제발 이준석이 성상납한 거 아니었다는 진술서,
일종의 각서를 써달라고 했다는데요. 여기에 대해 가세현은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에게 사실 확인차 전화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용석 소장은 장모 씨는 이준석한테 돈을 받는 순간 증거인멸이 되고 사실관계가 아닌 걸 써주면 범죄가 되니 덜컥 겁이 났을 것이다. 장모 씨는 7억 원을 직접 받으면 문제가 되니 자신이 관여하는 대전의 LP부가에 7억 원을 투자해달라는 각서를 받았다며 장모 씨가 이 대표와의 통화 녹음과 함께 각서를 사진으로 찍어 당시 윤석열 캠프의 고위 당직자인 윤모 씨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가세현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특히 이준석이 의전 담당 장모 씨와 나눈 통화에서 살려달라고 했다면 성상납을 인정하는 단서가 될 수 있고요. 또 7억 원이 대전의 한 피부과에 투자 형식으로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대전으로 찾아와서 이런 것을 제안했다는 것도 중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저녁 가세현의 이 같은 방송이 나가고 아직까지 이준석 대표 측의 반응은 없고 몇몇의 인터넷 매체만 가세현 방송을 인용 보도했을 뿐 주요 언론들은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는데요. 성상납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도 그렇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온 어제도 그렇고 메이저 언론이 이 메가톤급 이슈를 왜 다루지 않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선의 승리를 만끽하기도 전에 이제 곧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정치인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방선거 준비 작업에 한창인데요. 이 때문에 이런 이준석 대표의 구설수가 지방선거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 수사가 됐든 당 윤리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됐던 이 이준석 문제를 속전속결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전례에 따라 당연히 사퇴를 했죠. 그렇다면 대선에서 승리한 이준석 대표는 사퇴 명분이 아예 없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 우스갯소리지만 이준석 대표는 본인 입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난다고 말한 바 있고요.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도 호남에 공을 들이는데 앞장섰지만 그 전략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 막판 10% 차이로 앞설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놔 지지층들의 투표 동료는커녕 상대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자, 그리고 부정선거는 절대 없다고 하더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대선에서도 선거 관리 부실과 부정선거 정황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하나 대선을 치르면서 당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준석의 거취를 정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여전히 이준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물론 안철수 대표를 비판하시고 국민의당과 합당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국민의당과 합당은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가 선거 때 국민들 앞에 직접 공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 오늘 아침 뭐라고 했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새 정부 총리직을 맡지 않고 당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이준석은 어떤 당으로 돌아오시는지가 되게 궁금하다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자, 이거 누가 봐도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또 이준석은 어제 있었던 조계사 행사에서 문재인이 툭 치며 악수를 청하자 90도 폴더 인사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왜 유독 문재인에게만 저렇게 충성심을 보이는 거냐라는 지지층들의 불만과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면서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고 가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